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가까운 연인 사이, 부부 사이 이런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뭐 하고 있어? 같이 있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봐. 이런 대화가 혹시 익숙한 커플 부부이신가요? 남친이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행선지나 만남 등등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이런 거 모르게 되면 화가 나서 싸우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 사랑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네, 사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개인의 자아의 문제가 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연락에 집착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연인, 아내, 남편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네,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스스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가치감이 낮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이죠.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에게 공통적인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예,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안전한 부모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대상, 이게 부모인데 이런 것들을 어린 날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면 마음속에 큰 공허감 그리고 결핍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 채로 결혼이나 연애를 하게 되면 그 공허함을 연인 혹은 배우자로 채우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감정이 생겨요. 이 사람도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텐데? 자기 무가치감이 깊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고 의심하고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방식이 오히려 이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의심하고 집착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면 내가 그 관계를 떠나고 싶어지겠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의심하고 집착하고 통제하고 다가갔지만 그게 결국은 그로부터 미움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사랑해주고 안전하게 보살펴주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관계가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는 거죠. 그 시작은 자신의 불안입니다. 자신의 불안이 시작되면 상대한테 집착하고 연락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그럼 상대는 뭘 느껴요? 심리적 부담이랑 좀 답답하다, 갑갑하다, 왜 날 의심하지? 하고 그 거리 두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락 좀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이 본인은 어때요? 더 큰 불안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또 폭발, 또 이별,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했던 집착 행동이 내가 버림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아내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멋있어서. 실제 남편이 오시고 보니까 전혀 안 멋지신 거예요. 그리고 여성한테 관심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 혼자 불안하니 이게 남편의 문제인가요? 아내의 문제인가요? 그리고 상대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날 사랑해서 의심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달래려고 의심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상대는 다 알고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불안한 상상 속에 혼자 갇혀있는 아내가 안타깝습니다. 아내는 이런 경우 어떻게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해야 될까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불안을 감찰하기입니다. 자기 문제를 객관화해보는 방식인데요. 자기 불안이 올라오는 원인, 주기, 패턴이 있을 거예요. 뭐 주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더 의심하고 집착하게 되더라 인지, 아니면 이제 뭐 호르몬 변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올 때 더 내가 집착하고 의심하고 불안해 하는지, 그리고 뭐 상대의 답장이 늦을 때 그러는지, 아니면 뭐 상대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일 때 내가 유난히 불안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감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불안이 올라올 때 내 몸과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손에 땀이 나는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이렇게 자기 불안을 감찰하다 보면 이 불안이 좀 더 객관화돼서 보여져요. 그러면 이 불안이 나로부터 조금은 분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 감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언제 또 수그러드는지 이런 거를 관찰해서 그 패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집착, 의심, 통제 이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 확인하고 의심하면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합리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집착, 거리두기, 갈등, 단절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알았다면 이 비참한 결과를 낳지 않는 행동을 내가 이제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에 대한 깊은 공감도 좀 필요합니다. 아주 어린 날 예를 들어 보면 됩니다. 내가 뭘 제대로 못할까봐 부모가 나를 자꾸 의심하면 내가 부모가 싫어지죠. 아, 부모는 맨날 나만 의심해. 좀 믿어주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집착하면 나를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나를 믿지 못한다는 그게 사랑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뭐 본인의 호흡, 거리두기, 생각 멈추기 이런 것들로 즉각 올라오는 궁금함을 좀 견디고 버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 지나가게 좀 홀딩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가 이 불안을 오늘 밤은 견뎠다.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불안을 조절하고 감찰하는 거죠.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거, 즉 성장기의 상처를 다루어내야 되는 거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상대가 아닌 자기 내면의 안전한 대상을 다시 세우고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가장 안전한 대상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정감을 타인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회복을 하셔야겠죠. 연락에 집착하는 문제는 사랑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 있죠. 즉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사랑은 통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불안을 다룰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상대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날 사랑해서 의심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달래려고 의심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 상대는 다 알고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